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주는 단체 급식. 하지만 배식되지 않고 버려지는 미배식 잔반은 단체 급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인데, 과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식사하는 양을 미리 알 수가 있다면 미배식 잔반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죠. 생활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시작해 단체 급식의 미배식 잔반 문제를 해결해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사업화까지.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가로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이유미 씨를 만나보자. 한겨울의 쌀쌀한 아침, 이유미 씨의 발걸음이 바쁘다. 아, 네, 지금 출근하는 길이에요. 사무실은 어디예요? 사무실은 여기예요, 여기. 주부 10년 차이자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인 이유미 씨. 전쟁 같은 아침을 보낸 터지만 얼마 전 꾸린 이곳 사무실로 출근할 때면 다시 힘이 솟는다. 팀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유미 씨. 이제 막 법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유미 씨의 새 일터. 이곳에서 CEO란 새로운 명함도 얻었다.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창업이었지만 지금은 어엿한 벤처기업 CEO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원들과 함께 이곳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녀가 처음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했던 아이디어는 단체 급식에서 생길 수 있는 미배식 잔반 문제를 해결해줄 아이디어였다. 그 아이디어가 멘토링 과정을 거쳐 지금은 단체 급식 식사량 예측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됐다. 지난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단체 급식에서 배식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약 8천억 원.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20조 원에 달한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생각해도 미배식 잔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주부이기도 했고 단체 급식을 자주 이용하기도 했던 이유미 씨는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고 해결책을 고민했던 것이다. 엄마나 할머니도 항상 말씀하시죠. 음식 남기면 죄받아. 먹을 거 버리면 죄받아. 이런 얘기 항상 해서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아깝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막상 그 학교 구내식당에서 정말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먹고 남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손도 안 대는 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이유미 씨의 아이디어로 개발된 단체급식 식사량 예측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은 단체급식 이용자들의 식사 여부를 미리 알고 이를 바탕으로 그날 준비할 음식량을 조절하는 데 있다. 오늘의 메뉴를 통해 단체급식 이용자가 당일 식사 여부와 메뉴를 체크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남는 음식물을 최소화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날 식사할 양을 미리 알아 그만큼만 준비한다는 이유미 씨의 아이디어. 하지만 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컸다. 특히 지난해 열렸던 창조경제박람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유미 씨의 전시 부스를 찾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단순한 아이디어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는 이승훈 본부장의 역할이 컸다. 오늘 좀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사용자 페이지 설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유미 씨의 좋은 아이디어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개발자로 나서게 됐다는 이승훈 본부장. 요즘도 이유미 씨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정을 줄여야 되고 대표님 의견이 그러시면
일단 기획을 설계를 할 때 디자이너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설계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분리돼서 이처럼 언제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도움을 받아온 이유미 씨. 캐릭터 이런 그렇다면 현재 단체 급식 식사량 예측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일까? 현재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가지고 시연할 수 있는 정도 단계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 트래픽 그 카바 한계를 높이려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 목표는 지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업화에 매진하고 있는 이곳. 한쪽에선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디자인 작업도 한창인데 기술적인 부분만큼이나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디자인 작업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디자인의 전체적인 방향은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친근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친근하고 되게 간편하고 되게 어떤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유미 씨 아이디어의 사업화 과정, 그 첫걸음을 함께 해준 조력자도 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방문까지 해주시는 멘토님. 네. 제가 멘토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알게 된 멘토 신성철 변리사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철 변리사는 이유미 씨가 제안한 초기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먼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사실 뭐 아이디어가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게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사업 모델이 심플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 기술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사실은 이제 명확했었거든요. 이제 쉽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모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이제 특허로 좀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실제 또 나가기 전에 특허 출원 후에도 멘토로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신성철 변리사.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영업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뭐 식당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원하는 거는 실제 사용 데이터, 예를 들면 실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실제 데이터들도 많이 요구를 할 텐데 그래서 실제 좀 적용이 되면서 직접 적용. 또한 사업화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살뜰히 챙긴다.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 그런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해서 사업 같은 거 신청하시면. 맞습니다. 아이디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해준 신성철 변리사. 초기 벤처 창업가인 이유미 씨에겐 고마운 멘토이자 든든한 지원군이다. 진짜로. 이유미 씨의 아이디어로 개발된 단체급식 식사량 예측 애플리케이션. 본격적인 사업화를 앞두고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오늘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이유미 대표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전략이사 권영준입니다. 오늘 저희 먹을라우의 최대 고객이 될 수 있는 세종시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환경부의 폐자원 관리과 관계자를 만날 예정인데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구내 식당을 둘러보기로 했다. 외부 출장 업무가 많아 구내 식당 이용자 수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단체 급식의 특성상 음식을 모자라지 않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배식 찬반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단체 급식 식사량 예측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환경부에서 먼저 큰 관심을 보였고 이유미 씨와 함께 일하는 권영준 전략이사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 관계자를 만난 권영준 전략이사. 수요 예측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A코너, B코너 여기서 이제 와서야 비로소 보는 건데
점심 메뉴를 오전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오늘의 메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 하고 잔반까지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보고 네. 이런 수요 예측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 네. 음식물 감량 쪽에 더 효과는 단체 급식 식사량 예측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발생을 안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 예측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그 시각 이유미 씨도 어딘가로 바쁜 걸음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됐으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앱센터 운동본부를 찾았다. 이곳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교육하는 곳으로 실제 이유미 씨도 직접 강의를 들으며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받았다. 능력을 인정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들이 있어 바쁜 일정에 힘들어도 기운이 나는 이유미 씨. 또 어딘가로 향하는데 이유미 씨가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이유는 멘토 김진영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다. 어떻게 돼가니? 컴퓨터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진영 교수 또한 이유미 씨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도움을 받은 멘토다. 어떠한 피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잘 활용해야지만이 그 예측 그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대학원의 재학생이기도 한 이유미 씨. 그 때문일까? 김진영 교수와는 사제지간의 정도 더해져 누구보다 편한 멘토링을 받고 있다. 요즘 제안을 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오거나 협력업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가 아무래도 약하니까. 이유미 씨에게 김진영 교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멘토다. 지금 이렇게 앱을 만드는 걸 누구 따라 했더라도 거기서 분석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질이 좋아야지 고객들이 계속 너한테 매달려 있지. 딴 사람이 더 싸게 해주겠다 그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화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분석 서비스, 통계 자료 같은 거 모아서 분석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가급적 그 동업자를 구해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뭐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을 팀으로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그 배를 타고 가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얘네들이 뭐냐면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김진영 교수의 조언. 김진영 교수는 이유미 씨에게 사업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직접 소개하고 도움을 얻도록 해주었다. 만일 이 같은 도움이 없었다면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공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유미 씨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진영 교수는 지금도 멘토로서 이유미 씨에게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전체적인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주로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파트너십 구축 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 사례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많고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초기 아이디어로 시작해 지금은 사업화 단계가 진행 중인 이유미 씨의 사업 아이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취업 창업 대전에도 참가했는데 마침 멘토인 신성철 변리사도 이곳을 방문했다. 향후 일정이라든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멘토인 신성철 변리사가 궁금해했던 것 중 하나는 이유미 씨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었는데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일반인 관람객들이 가상화폐로 참가하는 가상투자 프로그램. 이유미 씨 역시 이 가상투자 프로그램의 결과에 제법 신경을 쓰는 눈치다. 아침에는 저희가 20등으로 시작했어요, 실은. 그래서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등수가 많이 올라서 한 5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욕심도 나기도 하는데 이게 실은 이게 좀 가상머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해주는 투자도 이렇게 고마운데 저희가 나중에 실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진짜 고마울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행히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このアプリケーションはモグラオと申します。モグラオは 국내 관람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의 관심을 끄는데도 성공했다. すごく面白いアプリケーションだと思いました。というのは日本だと、行政の中に給食というシステムが入ってしまっていてベンチャー企業がチャレンジしにくいんですね。隣の国の韓国でこれだけ新しいアプリケーションが本来我々が手が出せないって思ってたところに新しい革新がどんどん起こっているというのが非常に面白かったです。 비록 가상 투자이긴 하지만 가상 투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투자자들은 투자 아이템 선택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들이다. 제법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단체급식 식사량 예측 애플리케이션. 투자를 결정한 가상의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예, 저는 200만 원 투자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환경을 떠나서도 일단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알기 위해 직접 시장 조사에 나선 이유미 씨. 저희 제품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문제점을 갖고 인식을 해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게 되게 좋게 봤고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거 대상.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의견들을 메모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한편 이곳은 실제 투자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유미 씨의 사업 파트너인 권영준 전략이사가 이곳을 맡기로 했다. 그만큼만 만들면 훨씬 잔발이 안 생기잖아요. 더 빅데이터의 수요를 예측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날씨에는 이게 말이 돼요. 무게식 잔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사업 확장 가능성을 보았다는 투자기업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더없이 반갑다. I think given the chance of having this kind of application was the first introduced today, I have never seen it before. If this was to use today, I think it would have been really easier for cafeteria to save their money beforehand because you could actually order food prior to the actual lunchtime or dinner time. I think this is really meaningful and saving energy for global. 사람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호응이야말로 이유미 씨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다. 요거를 사실 별도로 지금 마이닝을 해가지고 글로벌 취업 창업 대전 참가 후 사무실로 돌아온 이유미 대표와 권영준 전략이사. 노출되는 접점 안에 들어있는 그 리스트하고 두 사람의 사업 이야기는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되는데 안 먹으려고 하는지까지도 사업 파트너인 권영준 전략이사는 물론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만난 고마운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이룬 성과들. 이유미 씨는 운이 좋았다 말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노력 없인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축에 속하고요. 이 두 분 모두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주려고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나 김진영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앱센터에서 코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시는 이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대답받고 많이 귀찮게 해드렸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많이 제가 좀 훌쩍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다 업계 전문가들이고 되게 바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어떻게 조르고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지는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어 사업화까지. 짧은 기간 숨차게 달려와 지금의 자리에 선 이유미 씨. 한 번의 사업 실패와 주부로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더 열심히 달리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데 그녀가 가진 긍정의 에너지로 펼쳐낼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최병삼 씨가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로 손목시계를 재활용해 만든 미니 탁상시계입니다. 시계줄 교체가 되지 않거나 실증 나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손목시계를 재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클립을 45도 각도로 구부린 다음 시계줄 결속심이 들어가는 구멍에 끼워서 받침대 형태를 만들어주면 미니 탁상시계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고종민 씨가 제안하신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보호 케이스입니다. 기존의 플립 커버 케이스를 세로로 변형한 형태인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카메라 렌즈까지 덮어주면서 사진을 찍을 때 커버를 뒤로 넘기면 렌즈가 개방되도록 만들어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디어는 조종대 씨가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인데요. 빨랫줄에 고정할 수 있게 만든 아이디어 옷걸이. 발상의 계기가 궁금합니다. 주말 부부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한 3, 4년 정도 됐는데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불편하다는 느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빨랫줄에 고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 옷걸이는 일반적인 옷걸이에 빨랫줄을 끼울 수 있는 홈을 파서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경사 홈을 파서 빨랫줄의 두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직은 집안에서만 활용해보는 단계지만 좀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는 조종대 씨. 창조경제타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개인들이 장안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개인들 간에 공유도 하고 전문가님의 멘토링도 받고 해서 아이디어가 제품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